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안녕하세요. 생명 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가슴속에 응어리가 지기도 합니다. 옛부터 참는 게 미덕으로 배운 우리 민족은 특히나 슬픔과 아픔 그리고 고통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데요. 오늘은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 속에서 해법을 찾아가는 일, 스스로에게 솔직할 수 있는 방법을 색다르게 배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간 특히 많이 기다렸는데요.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의과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김태은 교수님, 심리인사이트 연구소 진수현 헬레나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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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두 분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오늘의 주제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 같은데요. 먼저 김태은 교수님께서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교수 김태은입니다. 학교에서는 미술치료사가 되겠다고 미술치료사의 어떤 꿈을 키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임상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미술 치료를 전공하신 교수님이시고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제 미술 치료입니다. 자, 그럼 김수현 소장님께서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심리인사이트 연구소 진수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학교 다닐 때는 상담학을 공부를 해서요. 기업에서 교육하는 일, 그리고 직원들 훈련하는 일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심리학에 이어서 미술 치료를 공부를 이제 석사 과정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난임센터나 아니면 폐쇄병동에서 미술 치료를 하는 일들을 경험을 하였었고요. 지금 현재도 일주일에 하루는 대학교 병원에서 소아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미술 치료를 수련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 인사이트 연구소 소장님이시고 네. 지금은 미술 치료를 공부를 하고 계신다. 네, 그러니까 네. 심리 상담과 이제 미술 치료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나 보죠? 네, 네, 네. 많죠. 네. 자, 그럼 이제 미술 치료가 어떤 건가 좀 저도 사실 이 주제를 정했을 때 잘 모르고 있고 사실 지금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미술 치료란 무엇이다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갑자기 긴장이 되는데요. 그냥 앞으로 쭉 얘기를 할 거니까 네. 정의를 내리는 거는 좀 간단하게. 네네. 미술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삶에서 뭐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분께 목표를 가지고 그 부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 방법 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우리 뭐 진 소장님도 나름대로 또 거기다 덧붙일 수 있는 게 있다면? 네. 언어 이외에도 미술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이용을 해서요. 자신을 좀 더 창의적으로 표현하면서 스스로가 또 답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미술치료도 포함되지 않을까. 네. 그동안 우리 프로그램에서 여러 의사 선생님도 나오셨고 이제 상담하시는 분도 나오셨는데 이 미술 치료라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의 정서나 이제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지 굉장히 이제 궁금해집니다. 네. 네. 네, 오늘 방송하기 전에 네. 사실 저희 저희 MC들도 과제를 받았어요. 굉장히 특이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생하셨어요. 네. 네, 과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제가 그 신부님과 찬미님께 네. 부탁드렸던 건 한 가지 주제를 드리고 그 주제에 맞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 수 있겠는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그런 요청을 받고 나면 첫 번째 감정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실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시면서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드셨을 텐데요. 먼저 요거 설명드리면서 신부님은 작업하시는 과정이 어떠셨는지, 네. 현미님은 어떠셨는지 얘기 들어봐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치료가 시작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뭐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 혹은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쟤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절대로 규정 짓거나 진단,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신 과제가 네. 아무거나 자기를 표현하는 그림을 그려라 이거였던 거예요? 문을 열면 안에 제가- 무엇이 있을까? 네. 네. 설명드릴게요. 네. 그냥 A4지, 도화지면 부담되실까봐 A4지를 가로로 놓고 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문도 괜찮고 한쪽으로 열리는 문도 괜찮습니다. 종이를 접은 다음에 문과 그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어떤 것이 보일지 편안하게 그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한번 해보셔도 좋겠어요. 그려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문은 어떤 형태였으면 좋겠고 그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장면이었으면 좋겠다인 거죠. 자, 여기 문이라고 이렇게 접혀 있고 이렇게 아직은 닫혀 있는 문이 보입니다. 이게 누구 걸지 아마 그리신 분만 느끼시고 네. 계실 텐데요. 이 문이 문인지 사실은 문인지 아니면은 뭐 냉장고 문인지 방 문인지 뭐 자동 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열었을 때 이렇게 푸른색 바다일 수도 있고 하늘일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건 신부님이 작업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제를 드리고 작업을 해보라고 제가 요청드렸을 때 시작할 때 마음은 어떠셨고 작업 과정 어떠셨는지. 네, 일단 말씀 저는 부탁드려요.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이제 첫 번째였고요. 일단 숙제는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이 있었고 제가 이해한 질문은 그냥 나를 무엇인지 그리는데 저는 나를 표현하는 거를 그려봐라 이런 네. 의미로 이제 이해를 네.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후배 신부님이 색깔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서 저를 나타낼 수 있는 색깔을 아무거나 골라봐라. 네. 바로 며칠 전에 그런 네.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 거의 60개 가까이 되는 색 중에 가장 마음에 딱 닿았던 색이 바로 이 색이었어요. 그 터쿠아즈라고 하는 네. 이제 어떤 깊은 어떤 뭐 청색, 녹색 네, 그 네. 중간 느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그 색깔이 가장 저의 마음에 와닿았고 제가 알게 모르게 이런 색깔을 좋아한다는 것이 제 방에 제 사무실에 그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이런 그 색깔 계통의 그림이 많고 네. 제 옷도 사복도 이런 색깔이 많더라고요. 제가 의식은 안 했는데 이 그림을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한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색깔이 펜이 있었으면 펜으로 칠을 했을 텐데 없어서 그냥 프린트를 해서 사이트 그냥 오려가지고 이제 붙인 거예요. 제가 약간 게으른 면이 있어서 그리는 것보다는 테이프로 붙이는 게 좀 편하기도 하고. 굉장히 현대미술처럼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품처럼. 그래서 저는 각이 있는 것보다는 둥글둥글한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자르는 것도 약간 둥글게 각이 좀 약하게 이렇게 잘라 붙였어요. 아, 네. 네.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정성 들여서 작업해 네. 주셔서 저는 비행기 창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인가라고 조금 생각해 본 게 있었고요. 지금 신부님 말씀 마치셨으니까 조금 얘기해 보자면은 문이 있고 문이 열린 다음에 무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내 내면을 바라보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찬미님 작업 보겠습니다. 바깥은 작업하지 않으시고 안쪽에만 작업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안쪽에서 작업한 색깔이 바깥으로까지 배어나온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예뻐요. 네, 예뻐요. 또 진전 소장님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처음에 겉에 무늬가 그려진 걸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배겨져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내면이 다 드러나는구나, 아름답게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네.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까지 다 드러나지는 그래서 더 꾸미지 아름다운. 않아도 그렇게 아. 우러나오는 그런 네.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두 분 다 특징이 있습니다. 문인지 모르겠어요. 네. 바깥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마도 두 분께는 굉장히 내면의 내면의 깊이를 쌓는 것 그리고 깊이를 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남들도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 것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다른 분들은 문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즘 번호가 17세? 써 있네요. 네. 1603호 사는 앤가 보죠?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면 대체로 자기 집. 집, 그리고 그리고 정성 들이지도 않아요. 문짝도 손잡이 이런 거 없습니다. 띡띡띡띡 누르면인 거고,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일상적으로 보이는 우리 집. 그냥 콜라 한 병 있었으면 좋겠고, 치킨은 미리 누가 시켜놨으면 좋겠고, 강아지가 반갑다고 꼬리 쳤으면 좋겠고. 가운데에 강아지가 제일 중심을 차지하고 있네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닐까. 그럴 수 그 있죠. 친구가 제일 예뻐하는 집에서 네. 그런 존재가 저 강아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역시 신부님 너무 통찰력 있으신데 이게 제 아이 그림인데 그래요? 제가 엄마의 자리보다 강아지의 자리가 큰 걸 보고 엄마 그냥 치킨 시켜 먹을 수 있는 네. 카드만 주는 네, 사춘기. 엄마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특징이죠. 들었습니다. 네. 강아지가 있다는 게 굉장히 다행이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요 작업을 하시는 분은 굉장히 그 일에서 번아웃을 많이 느끼고 계신 분이셨어요. 뭐 간호사 하셨는데 뭐 아이들도 셋이고 이게 문인지 모르게 그릴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고 그래서 나뭇잎으로 다 가려놓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굉장히 진하게 그려진 부분이 보이실까요? 문고리. 네. 고리. 여기를 잡고 들어오세요.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중심적으로 어쨌든 해결 방법들을 굉장히 먼저 제시해 주시죠. 그리고 이걸 열면은 가슴이 깝깝한 뭔가 넓은 공간을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가도 끝이 없이 보이는 할 일이 너무 많이 쌓인 것 같은 걸어도 도착할 곳이 어딘지 모르겠는 그런 자신이 너무나 지금 힘든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단순한 주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본인이 지금 그 사람의 성향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자신의 감정이 도화지 한 장에도 나타난다라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진 소장님도 이런 작업 해보셨나요? 네, 저도 이 작업을 미술치료 처음 배울 때 네. 초반에 작업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A4 용지 사이즈가 아니라 아주 큰 종이를 줘서 제가 거기를 뭔가를 마구 채워야지라고 하는 저도 역시 그때 한참 일에 이렇게 중독되어서 빠져 있을 때 해결구를 찾기 위해서 미술 치료를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결과물은 굉장히 뭔가를 많이 가득 채워놓은 그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 사진, 그러니까 문 그림들을 다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가 좀 느껴졌고 그쵸. 네. 거기에 대해서 또 해석도 다 다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야기가 참 궁금해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나중에 누군가한테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네. 같이 그려보자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림 한 장으로 사실 지금 그림분이 여기 계시지 않은데 그림 한 장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린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작업이 참 재밌게 느껴지는데요. 두 분은 그럼 어떻게 미술 치료를 전공하게 되신 건지 개인적인 사연들이 좀 궁금해졌어요. 네, 먼저 교수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 아빠가 맞벌이셨어요. 그래서 그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항상 바쁜 엄마에게는 시어머니였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 삶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는 늘 사람 관계에서 굉장히 좋게 말하면 영민하고 안 좋게 말하면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뭘 물어보면 나 할머니가 제일 좋아. 그리고 엄마가 물어보면 난 엄마가 제일 좋지. 이런 얘기들을 한 7살 때쯤에는 머릿속으로 막 다짐을 할 정도로 할머니가 물어볼 땐 이렇게 말해야지 할머니가 좋아하고 엄마가 물어볼 땐 이렇게 해야지 엄마가 상처받지 않아. 이렇게 좀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린 시절부터 그랬으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뭔가 그림이라는 거는 낙서를 하든 종이를 찢든 뭐 찰흙을 만지든 나의 불편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억울한 감정들을 너무나 안전하게 그리고 비밀스럽게 다 담아내 주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미술치료대학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입학 그 설명 자료를 보자마자 그때가 IMF 때 어렵게 취직을 했지만 그걸 그만두고 나는 이거 공부해야겠다라고 선택하고 도전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15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치매를 앓게 되셨는데요. 치매를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또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혼자 어머니를 케어하시기엔 어려움도 좀 있기도 하셨고요. 또 저희 그 수녀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역 케어센터도 다니기도 하셨고 요양병원도 다니고 하셨는데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이 이제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가 우리 두 사람은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대신해서 어머니 마지막까지 집에서 좀 케어해보자. 그래서 제가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면서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도 어머니를 밤에는 이제 케어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이렇게 쭉 이게 5년, 6년, 7년 되다 보니까 저도 스스로가 지치는지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집에서 아침 잘 마무리해서 돌아가시게 되어서 잘 이제 하늘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예술 치료를 했던 언니를 따라서
미술치료 세미나를 하루를 이제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갔을 때 제가 그동안 제가 누르고 있고 억누르고 있었던 그런 어머니에 대한 슬픔 또는 아쉬움, 힘든 점 이런 부분들을 그 미술치료 하는 날 너무나 많은 게 갑자기 한꺼번에 나오게 되어서 굉장히 저도 놀라긴 했지만 이걸 좀 더 공부를 해보고 또 상담을 하면서도 역시 저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참 많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미술치료가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상담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미술치료를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석사 과정에 다시 도전해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네. 진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처지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데 그런 아픔, 슬픔, 고통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또 감추고 씩씩하게 보이려고 하는데 사실 내면에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런 미술 치료를 통해서 이제 그런 체험을 하셨듯이 그 잊혀졌던 나의 감정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이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해소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거기서 아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사별로 어떤 상실을 겪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사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도해야 되는 과정을 갖고 있는 건 너무나 많겠죠. 네. 어떤 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게 되거나 사회적 역할을 잃었을 때도 굉장히 그런 상실감들이 클 텐데요. 그런 상실감들을 미술 작업 안에서 누르지 말고 충분히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어를 사용하면 때로는 그게 구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미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하다 보면은 충분하게 저 깊은 데까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점입니다. 아까 진 소장님께서 그 이제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애도 작업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좀 궁금해요.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셨길래 또 그런 애도 작업을 또 충분히 한 건지 또 애도 작업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미술 치료를 경험하기 전에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혼자 운전을 할 때 막 눈물이 갑자기 흘러서 멈추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근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또 아무렇지 않게 또 닫고 문을 열고 내리는 제 모습도 있었고요. 또 사람들과 뭔가를 만나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는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은 감염성 우울증 같은 그런 증상을 저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술 치료를 이제 접하고 난 다음에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그냥 주제가 주어지지 않고 여러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각자 하고 싶은 걸 가지고 작업을 해보는 거였는데 제가 그날 했던 작업은 빨간색 수국을 이런 구슬 그림을 그려놓고 옆에다가 막 붙여놓고요. 그 구슬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 가꾸던 정원이 생각이 나면서요. 그때 엄마가 정원을 가꾸면서 젊었을 때는 내 나이에는 이랬겠구나. 그리고 저한테 있었던 제가 느꼈던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 원망, 서러움 막 이런 부분들을 그 작업을 하면서 꽃 하나하나를 붙이면서 제가 이름을 한 번씩 다 이렇게 붙여보니까 그게 좀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은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였는데요. 사실은 그 작업이 제가 어머니한테 쓰는 편지 작업이 아니라 어머니가 저에게 7년 동안 기도 삭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한테 못 하셨던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입장을 바꿔보고 네가 고생했고 수고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편지로 한번 쭉 적어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읽어보고 제가 많은 위로를 받고 또 격려받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한 분의 어머니가 아닌 주변 사람들이 다 어머니로서 저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굉장한 위로가 되었고요. 그런 작업들이 나중에는 제가 많은 치유가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시어머니가 또 치매 진단을 받게 되어서 시어머니도 그래서 더 용기 내어서 치유받았으니까 또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어머니도 모시게 되어서 네, 그런 계기들이 네, 이어졌습니다. 네. 교수님도 이제 미술치료제 하시면서 뭐 이런 애도 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을 치료하는 그런 작업을 하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또 교수님이 또 하시는 그런 뭐 방법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진수현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음,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도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애도의 단계. 뭐 처음에는 슬퍼하고 나중에는 어떻고 이런 단계가 네.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그 단계가 틀렸다. 어떤 날은 다 괜찮은 것 같았다가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지기도 하고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오간다. 네. 근데 너무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이 표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냥 격려해주는 옆에 한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진수현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전하게 그 시기를 겪어왔고 의미를 부여하고 또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었지만 전혀 지지 자원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심각하게 그 과정에서 정말로 질병을 더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실로 애도가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은 그분의 방식을 충분히 격려하면서 보호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떤 미술치료 어떤 기법보다도 네, 네. 인간적으로 네, 공감해주고 맞습니다. 네.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네.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네. 또 우리가 미술 치료가 이런 뭐 애도 작업도 좋지만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 텐데요. 김 교수님께서는 그 소아백혈병 환자도 만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들에게 어떻게 또 다가가서 도움을 주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성인 호스피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2년 전부터 소아청소년 호스피스도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본인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까지 통증을 관리하고 그래도 삶을 의미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들을 미술치료사들이 합니다. 그 목적은 살아있는 순간, 사망 선고 내려지기 바로 직전까지 가장 그 아이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뭐 10대 이상이면 10대 이상인 대로 자기 삶에 대해서 자서전을 만들어 보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도움을 받았던 대상들, 뭐 편의점 아줌마한테 고맙다라는 걸 말하고 싶고, 치킨집 아저씨에게 감사하다는 걸 말하고 싶고, 가족들 외에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또 용서를 구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서를 구하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없는 다음, 내가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은 내 친구 누구에게 선물로 주세요. 혹은 내가 키우던 강아지에게 내가 없다고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말고 매번 산책을 시켜주세요. 자기가 떠난 다음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책 작업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중요한 건 내가 나의 육체의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지지만 내가 그런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내가 없어지고 난 후에도 나의 관계들이 유지된다라는 그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아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남겨진 아이의 자서전, 아이의 메시지는 부모님들에게 상당한 위로와 어떤 치유의 어떤 유품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은 모여서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천국에선 어떤 모습일지 가장 뽀얗고 가장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는 통통한 아이의 모습을 천사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 천사의 생일 파티를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죽은 날이 아니라 천국의 생일 파티가 되어서 매년 그날이 되면 엄마들 그리고 미술 치료사들이 모여서 그 아이가 투병 과정 중에
엄마들은 그런 기억만 있어요. 아이가 온몸에 관을 끼우고 너무 아파했던 기억이 있는데 미술치료사들은 기억해주죠. 마지막까지 눈이 반짝거렸다라는 거, 마지막까지 좋아하는 스티커를 달라고 치료사에게 뭐 분홍색을 달라고 요청했던 그 용기 있었던 모습, 마지막에 눈빛으로 어떻게 인사했었는지 그런 용감한 아이였다라는 것들을 의료진들이 함께 기록들을 읽어주면서 증인됨의 어떤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저는 그 아이들을 만난다 그래서 사실 죽음을 앞둔 아이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우리가 그 전에 호스피스도 다뤄봤지만 소아백혈병 아이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줄 몰랐어요. 굉장히 사실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더군다나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것을 잘 받아들이도록 어른도 힘든 건데 도와주는 일이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성인 호스피스 할 때는 조금 더 슬픈 게 있다면 아이들 호스피스에서 더 힘든 것도 있지만 아이들은 정말로 호기심 어리게 물어요. 선생님, 천국에는 어떻게 가요? 가면 누구랑 살아요?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이 없는데 천국에선 그러면은 내가 그럼 누구랑 같이 살까? 누구랑 같이 살아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은 그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데리러 와요? 어디로 와요? 여기서 기다리면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너무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7살이든 8살이든 선생님 이거 얘기한 건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요. 네. 엄청 슬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정말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만지시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대로 마지막에 자기의 삶을 자기답게 살다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같아요. 네. 생명 탄생만큼 죽음을 잘 준비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에 애도 작업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덧나지 않도록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오늘 For You는 그런 치유의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건강한 일상을 위한 미술치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